네, 그러면 2023 스마트 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스마트 SCM 트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SCM 트랙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가시성, 공급망 가시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윌로그의 최명아 CMO님 모시고요. 비지빌리티 투 트레이스빌리티,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가시성 전략이라는 주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최명아 CMO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윌로그에서 CMO를 맡고 있는 최명아라고 합니다. 네. CMO는 치프 마케팅 오피서. 네. 네, 그렇죠. 그 윌로그 하면은 스타트업. 네.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이제 저희가 법인을 설립한 건 네. 2020년 5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시작한 건 2021년 1월. 21년? 네네. 공급망 가시성 쪽 관련된 네. 솔루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슈 그 사이에 공급망 불확실성 관련해서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기업들도 이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피부로 더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 네. 요즘 어떻습니까? 공급망 가시성이라는 뭐 약간은 새로운 시장 혹은 뭐 기존에 있었던 시장인데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부각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이 공급망 가시성,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이 영역이 막 대두가 된 건 오래지 않아요. 네, 이슈와 이제 좀 결합이 돼서 대두가 됐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 비저빌리티 측면에서 향상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네. 또 범위나 혹은 수집해야 되는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더 고도화가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해결하는 또 문제의 그런 부분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비지빌리티 투 트레이서빌리티,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가시성 전략 들어볼 텐데,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 트레이서빌리티라는 이제 제목을 썼는데, 네. 사실 트레이서빌리티라는 개념을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트레이서빌리티를 통해서 또 어떻게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또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한번 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윌로그 최명하 CMO님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팬데믹과 전쟁,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공급망이 여러 비즈니스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4, 5년 전만 해도 공급망은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던 그런 마이너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팬데믹 이전 공급망 관리의 기본 전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고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임금이나 세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급망 관리의 아마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이라는 거는 사실상 무언가가 발생하고 나서 혹은 잘못된 후에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영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고객사에 물품을 보냈다고 하면요. 이 운송되는 과정 동안은 사실은 아무런 정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고객사에게 이제 연락을 받게 되죠.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혹은 뭐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가 돼서야 물품이 어디에 있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었다면요. 팬데믹과 이제 여러 이제 공급망 위협하는 이슈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더 이상 사후 조치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사전 조치로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과 물류를 비즈니스 지속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값비쌌지만 그래도 되게 필요한 교훈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사전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좀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고민을 하세요. 거의 비슷한데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슈를 해소하고, 이슈 발생 시에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슈를 어떻게 예상해서 미리 대처 혹은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공급망 가시성, 서플라이 체인 비저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회자되고 있는 공급망 가시성 관련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에는 좀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공급망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비스 공급자 혹은 시스템에서 대부분이 위치 정보, ETA라고 하죠. 이런 도착 예상 시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에 기능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누가 운송하는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류가 이동하는 동안에는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계절에 의한 온도의 변화, 습도의 변화, 교통 상황, 또 자연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온도, 습도, 충격, 이런 이제 주변의 그런 컨디션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품의 상태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현재 제공되고 또 언급되는 그런 공급망 가시성은 이러한 물류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공하더라도 차량이나 선박 혹은 이제 대형 컨테이너 그 외부의 온도라든지 디바이스가 이제 차량 안에 붙어 있지만 차량 내부의 위치에 따른 온도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이제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정작 제품을 둘러싼 그런 컨디션 변화에 대해서는 이 공급망 가시성 솔루션 혹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인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가시성과는 별개로 아주 전통적으로 화물을 트래킹하는 사실 장치들은 있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물류를 둘러싼 환경 요인에 대해서 아주 간접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코메타, 틸트와치, USB 데이터 로거,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타코메타는 저희 국내에서 냉동 차량들에 이제 흔하게 달려있는 그런 이제 장치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가시성을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컨테이너 기준의 온도, 차량의 온도, 혹은 화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기울기 등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크와치 그리고 틸트와치라고 하는 장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쇼크와치, 틸트와치라는 장비는 컨테이너나 이제 화물 등의 충격이나 기울기를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아마 이제 구슬이 보이실 거예요. 틸트와치 이제 구슬이 있는데 이런 이제 구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기울어졌다, 화물이 기울어졌다, 혹은 충격을 입었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의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 가해진 충격을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장치들은 컨테이너 내부나 혹은 이제 화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패키지 안에 있는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언제 외부 충격이 발생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류 프로세스 중에서 이러한 정보를 각각 그 물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담당자들 혹은 이해 관계자들이 이 정보를 습득을 하려면 서로 전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이런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도 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트래킹을 하는 장치로서 흔히 쓰는 이제 타코메타 또 데이터 로거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차량의 타코메타나 데이터 로고를 부착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장치가 뭐 GPS 트래커, 그리고 USB 형식의 데이터 로거, 그리고 종이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타코메타가 있는데요.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제품 그 안에 들어있는 차량 안에 들어있는 혹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제품 기준의 컨디션의 변화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기록지를 뽑아내거나 혹은 PDF로 문서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그 이력을 데이터화할 수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사실 이제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특히 제품의 이제 계획 단계에서 그 제품 운송 바로 직전까지 뭐 보관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품질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모든 운송 이전의 공급망 과정에서는 사실상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사실 수행하시려는 담당자들도 따로 계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는 리소스라든지 시간들 그리고 노력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하지만 출고 이후, 그러니까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사실상 이 제품에 대한 상태 관리,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보의 제한,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의 제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공급망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의 제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출고 이후에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걸림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송 시 품질 관리가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되세요. 사실 국내만 해도 기업들은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원가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유통 과정에서 파손율이 전체 매출의 한 0.6%, 도소매업은 0.4%에 이릅니다. 사실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 분야별 이제 매출에 적용을 해보면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큰데요. 제조업은 이러한 비중을 적용했을 때 약 11조 원, 유통업은 약 7조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손 그리고 부패 주요 원인은 유통 중 다시 말해서 물품의 이동 중에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 중에 물품 손상 그리고 이제 부패로 인한 반품 그리고 회수가 또한 원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매년 이제 통계청이 기업 물류비 실태 조사라는 이제 조사를 발표를 하세요.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 물류비 중에 약 6.4%가 제품의 회수, 폐기, 반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버스 물류비입니다. 유통업은 15.5%에 이르죠.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최종 고객의 뭐 변심으로 인한 반품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3분의 1이 넘는 비율이 제품의 손상 그리고 상태 변화로 인한 사실 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에 사실 이 비중은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매출액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리버스 물류비로 제조업은 약 7조 원 그리고 도소매 유통업은 약 22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송이나 유통 시에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제시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공급망 가시성 그리고 기존의 그런 트래킹 방식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품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어야 해요. 공급망 초기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것만큼 사실은 운송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운송 중에 이동이 되는 그 제품을 둘러싼 컨디션에 대한 가시성 컨디션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입니다.
기존의 장치들은 센서의 민감도 그리고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운송 중에 컨디션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와 다른 차원의 센서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센서를 통해서 환경 그리고 위치 데이터까지 수집이 되고 수집하는 데이터는 온도, 습도, 충격 그리고 제품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그러한 데이터 범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다른 물류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적용 그리고 운영이 가능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자체 물류를 운영하는 곳과 외주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해상 운송하는 것과 내륙 운송을 하는 곳은 이 디바이스를 적용하는 방식, 운영 방식이 달라야만 합니다. 제품의 특성마다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전송해서 이슈 발생 그리고 감지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품을 둘러싼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로 또 보내져야 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제품 정보와 연동이 되어서 제품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직관적으로 인지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로 보여져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력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슈 발생 시에 즉각 인지해서 상황이 더 진전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앞으로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것을 비저빌리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트레이서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문제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개입해서 이슈를 해소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양하고 또 하나 또 필요한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트레이서빌리티를 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이전에 이런 공급망 그러니까 운송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한 이런 컨디션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연동 또한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다양하고 상이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물류 체인과 연결된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ERP, WMS, TMS 뭐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각기 다른 시스템들의 연동 또한 물류 공급망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는 아주 필수입니다. 물류 체인에 걸친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으면 이제 정보의 사일로화,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에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확보되는 운송 컨디션 데이터 또한 이런 시스템들과의 연동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서 컨디션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사실은 비저빌리티가 트레이서빌리티로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트레이서빌리티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슈를 확인하고 그냥 확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려낼 수 있는 그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서빌리티를 기업들이 확보하는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적어도 기업들은 내외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빠르게 시장에 접근해서 변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인&컴퍼니의 글로벌 스테이트 오브 트레이서빌리티라는 이제 서베이가 있어요. 이 서베이에서 이러한 공급망의 트레이서빌리티가 지닌 비즈니스적인 이점을 이제 화면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망 비저빌리티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단은 규제 대응,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정보 확보, 그리고 이제 신뢰도 확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트레이서빌리티가 가능해지면 고객의 신뢰도,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즈니스의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점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제시된 이러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은 이제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베인 & 컴퍼니의 리서치에서 기업들 중에 약 10% 정도만 트레이서빌리티가 가능한 공급망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 간 연동, 적합한 기술의 선정,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확보를 꼽았죠. 결국에는 이제 기업 홀로 트레이서빌리티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홀로 시작할 수 없다. 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급망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이제 밸류체인을 변화시키려면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윌로그가 하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요. 윌로그는 컨디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송 중 품질 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공급망 트레이서빌리티의 기본이 되는 환경들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30여 기업이 약 3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제품들을 윌로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제작한 센서 디바이스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하면서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컨디션의 정보 그리고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알람을 통해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누적된 데이터로 분석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제품 컨디션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륙 그리고 해상, 컨테이너, 패키지, 팔레트 등 이 운송에서 사실 물품이 운송되는 단위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저희는 센서 디바이스 그리고 제품 혹은 출고 데이터들을 연동하실 수 있도록 연동하는 형태 또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간의 연동, 데이터 간의 연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인터벌 그리고 통신 방식 등 또한 이제 기업들의 물류 환경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어떤 물류 환경에도 제품의 컨디션 가시성을 적응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 현황뿐만 아니라 물류 프로세스에 따른 운송 정보 그리고 제품의 컨디션을 아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운송 중에 컨디션 변화가 발생하면 이제 실시간 알림을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고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운송 중에도 빈틈없이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가 되면 일단 업무 프로세스가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원래는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서 적재하고 제품 수령자에게 전달할 때 또 확인을 거치고 그리고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도를 확인하고 이래야 했던 아주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인수증이나 증명서 등은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제품의 온도 이력 그리고 출하, 도착 정보 기반으로 증명서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종이문서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훼손 이런 위험 없이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슈가 발생하면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각각 다른 시스템을 확인하고 또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여러 차례 물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상세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파악하는 과정이 줄어들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지고 각 담당자는 본업에 집중해서 공급망 내에서 해야 할 일들 우선순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해도 손상이 발생한 위치, 시간, 그리고 이유를 파악해서 추가적인 제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또한 또 수월해지는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최적의 적재 형태나 위치 등 또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측,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트레이서빌리티가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의 성과가 사실은 사각지대 없는 품질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트레이서빌리티가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트레이서빌리티의 시작을 위해서 사실 망설이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기업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기업들에게 윌로그가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서플라이 체인 트레이서빌리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윌로그의 최명아 CMO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쭉 들으면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에 적절한 솔루션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아까 이제 30여 개 지금 네. 고객사들이 지금 윌로그와 함께 윌로그를 파트너로 이제 트레이스빌리티 솔루션을 비지빌리티 네. 트레이스빌리티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고객군이 좀 궁금하거든요. 30여 개 고객군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군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이 아주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제약 쪽, 그리고 식품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트레이서빌리티가 필요한 영역은 단순히 식품, 제약 이런 민감한 그렇죠. 물품을 떠나서 사실은 모든 제품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의 주요 산업군은 식품과 제약 고객군이지만 사실은 저희 고객군 중에는 그 전자 제품 혹은 전자 부품을 운송하는 곳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하시는 기업 고객군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더 이런 부분들은 확장이 더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윌로그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보통 어느 정도 걸린다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 솔루션을 공급한 지 사실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의 전체의 사이클을 아직은 저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지금 저희의 솔루션을 같이 운영하고 도입해서 실제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로부터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상당한 리턴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사실 누적된 수치로 보여지면 앞으로는 아마 더 큰 가치를 사실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 일어나는 이슈들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이 만족을 하고 계세요. 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이제 과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센서 디바이스 단위로 과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센서 디바이스와 이제 함께 제공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요청을 하게 되면 컨설팅을 통해서 그 구축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 기간은 좀 충분히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 제품의 저희가 특성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연동이 될 수 있는 환경 또한 저희가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물류 환경, 운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누굴 통해서 운송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송과 결부되어 있는 물류의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면밀히 저희는 고객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들을
공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착하고 저희가 도입하는 시기보다는 사실은 네네.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악하는 시간이 아마 더 중요하고 네네. 그거에 저희는 더 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쭉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좀 포인트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좀 못다 하신 말씀 예, 있으시면 한 말씀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물류라는 영역이 아무래도 비용의 측면으로 많이 보여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제시된 이 서플라이 트레이서빌리티 그리고 운송 중에 품질 관리 이게 사실 이제 가능한 환경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저희는 이제 확신이 있고요. 또한 그런 가치를 저희가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저희 윌로그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네. 가장 최적의 그런 솔루션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가시성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거나 네.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신 분들은 윌로그에 이제 그럼요. 예, 연락을 예. 주시면 네. 그런 부분들은 예, 충분히 이제 해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윌로그의 최명아 CMO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